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7장에서, 우리가, 뭡니까? 기억이 안 나나, 갑자기. 27장에서 우리가 뭘 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잠깐만요. 뭘 했더라? 27장에서 우리가 했던 게, 왜 기억이 안 나지? 그쵸. 폴더 아코디언 메뉴를 했었죠. 자, 폴더 아코디언 메뉴는 우리가 하면서 배워왔던 것이 우리가 여러 단계를 쪼개서 우리가 했던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메인 메뉴 아이템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여기에 폴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요걸 포함하고 있는 게 메인 메뉴 아이템이었고,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닫혀 있는 상태, 클로즈 상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오픈이 돼서 서브 메뉴가 쫙 열리는, 그리고 또 서브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값에 의해서 다른 행동으로 이제 웹페이지가 바뀐다든지,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팝업을 하나 띄워서 뭐 제품의 상세 뭐를 보여준다든지 등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폴더 아코디언 메뉴였다. 그죠? 예. 그 내용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또 실무에서 또 너무너무 자주 쓰는 우리가 이미지 슬라이더. 여러분들 이거 웹페이지 접속하셔서 안 보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 슬라이더다 라고 하면 이런 걸 예를 들 수가 이런 거죠.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구글이라는 이미지 인덱스까지 변하고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3초간의 지금 인터벌을 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마우스 커서가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슬라이더가 되든다고 해서 이미지 슬라이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좌측 이 메뉴 버튼, 메뉴란다. 이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뒤로 가는, 그죠?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썼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쪽으로 또 갔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인덱스를 우리가 오버 상태가 되면 이렇게, 지금 클릭 안 했습니다. 오버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이 슬라이더 이미지, 즉 이미지 영역에서 외부 밖으로 나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플레이가 실행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 슬라이더 이미지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더 이상 슬라이더 오토플레이가 멈춰버리는, 이런 게 보통 이미지 슬라이더의 장점이 아니라 뭐 특징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끝까지 프로젝트 형태로, 작은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형태로 만들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주 보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보셨죠, 그죠? 이거 그죠?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게끔 많이 보셨다, 그죠? 이미지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이미지만 싹싹 다르게 여러분들이 해주고, 위치하고 좌표가, 위치, 그리고 크기, 이런 것들만 조절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이것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메인 페이지에 index.html이라는 인덱스 파일에다가 이걸 많이 넣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큰 대문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클릭을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신규로 뭐 홍보할 효과들이 이미지 슬라이더로 많이 하죠. 실제.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분석부터 해보죠. 자, 요거 닫을게요. 자, 봅니다.
자, 분석하기라고 나왔고요. 자, 소개 및 미리 보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 진행할 내용은 요즘 웹페이지에서, 그죠? 웹페이지에서 필수적으로 거의 뭐 90% 이상, 95% 이상은 다 등장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 슬라이더다. UI 컨텐츠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실행 화면을 띄워드려서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얘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크게 요로 영역하고 여기 인덱스 영역하고 여기에 버튼 영역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여러분들도 방금과 같이 보셨다시피 위에 이제 얘가 실행이 되면 실행을 하면 3초에 한 번씩 이미지가 자동으로 부드럽게 이게 우리가 앞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배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기능을 사용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전환이 된다. 그리고 오토플레이 기능이 적용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이미지 슬라이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올리면 마우스 커서를 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더는 동작을 멈추죠. 그죠? 예, 위로 올리면 이미지 전환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전 이미지 버튼을 누르면 이전 이미지가 오른쪽에 있는 다음 이미지 버튼을 누르면 다음 이미지가 출력이 된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인덱스 영역에 있는 요거에 적혀 있는 요소 인덱스 메뉴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우스를 오버 그냥 올리기만 하면 해당 이미지가 출력되게끔 이게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웹페이지, 이렇게 되는 이미지 슬라이더를 한번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항상 분석을 할 때 용어를 서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용어 정리입니다.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 요소에 명칭을 부여하여 진행할 것이다. 해당하는 이름은 아래와 같다. 먼저 왼쪽부터 이 두 개의 버튼, 그죠? 두 개의 버튼은 이전 이미지 버튼, 그죠? 클릭하면 이전 이미지가 출력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다음 이미지, 그죠? 버튼이기 때문에 클릭하면 다음 이미지가 출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미지 파일이 되겠죠. 이미지 요소가 됩니다. 그죠? 이미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녹색 영역을 우리가 div 영역으로 만들든 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미지 출력 영역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인덱스 메뉴 아이템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덱스 메뉴라고 하는데 현재 출력된 이미지의 인덱스로 나타내고 선택 시에 선택은 아니죠. 이거는 잘못됐죠. 오버시에죠. 오버시에 해당 인덱스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메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아니고요. 저 잠깐 할게요. 오버 그죠? 마우스 오버 상태일 때 출력하는 기능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메뉴이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시 마우스 오버를 의미합니다. 해당 인덱스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요소, 이미지 출력 영역, 그리고 다음 이미지, 이전 이미지 버튼, 그리고 인덱스 메뉴 아이템, 해당 요소들 각각 전부 다 우리가 요 하나하나를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군요. 이거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인덱스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통칭을 해서 우리는 인덱스 메뉴라고 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용어를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를 다 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출력 효과가 어떤 거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더는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출력 효과가 존재하는데요. 이미 보셨다시피 이전 이미지 출력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전 이미지 출력인데 자, 현재 이미지가 이래요. 그죠?
맞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전 이미지가, 현재 이미지가 이래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인덱스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전 이미지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마우스 오버 상태로 여기를 갖다 놓던가, 아니면 이거를 클릭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터지겠죠. 그죠? 터지면, 오버 상태가 터지든, 이전 이미지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이미지 요놈입니다. 요놈에서 첫 번째 이미지인 구글 이미지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이놈이 페이드 뭡니까? 아웃이 되죠. 그죠? 오른쪽으로. 그래야 얘가 땡겨져 올 거 아닙니까? 페이드 인 형태로 이렇게 싹 나타날 거잖아요. 얘는 사라질 거고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이미지에서 이전 이미지로 부드럽게 이미지 변경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미지가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전 이미지가 이렇게 되고, 자, 요 인덱스가 변화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신규로 선택한 메뉴 아이템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인덱스보다 작죠? 그죠? 작기 때문에 출력되는 효과로서 현재 출력된 이미지는 오른쪽, 요거, 그죠? 오른쪽으로 뭡니까? 현재 이미지는 요거는 페이드 아웃이 되죠. 사라지니까, 그죠? 그리고 신규 이미지는 옆으로 이렇게 딸려오면서 짜잔 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페이드 인이 되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출력 효과인 이전 이미지 출력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전 이미지의 출력 과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 효과는 바로 다음 이미지 출력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다음 이미지는 이전 이미지와 반대죠. 그죠? 여기에 현재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면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현재 이미지, 현재 페이지, 얘는 현재 이미지는 왼쪽으로 사라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다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라지는 순간들을 이전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서비스 이렇게 있죠. 그죠? 서비스 이렇게 페이드 아웃으로 사라지고 왼쪽으로.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다음 이미지는 페이드 인 효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부드럽게.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음 이미지가 현재 이미지로 되면서 이제 인덱스 메뉴가 메뉴 아이템이 3번으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이미지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신규로 선택한 메뉴 아이템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인덱스보다 큰 경우죠. 그죠? 이건 크죠. 그죠? 2보다 3이 크잖아요. 그죠? 큰 경우에 출력되는 효과로서 현재 출력된 이미지는 왼쪽으로, 그죠? 페이드 아웃 되면서 사라지고 신규 출력 이미지는 오른쪽에서 이제 페이드 인이 되어서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음 이미지 출력 효과가 될 겁니다. 크게 이렇게 출력 효과는 이전 이미지와 다음 이미지 출력하기 하는 그러한 출력 효과를 두 가지를 이미지 슬라이더에서는 들고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동작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동작 효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네. 갑자기 또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딸렸는지 모르겠지만 잘렸네요. 자, 계속 할게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출력 효과, 그죠? 이전 이미지 출력, 다음 이미지 출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작 효과를 분석하는 이거를 잘 해야 우리가 그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이미지 슬라이더가 어떻게 동작을 해야 하는지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미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 슬라이더에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밖에 있다가, 그죠? 밖에 있다가 이제 위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동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오토플레이 기능이 멈춰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기능, 커서를 올리는 경우,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더 밖으로 마우스가 커서가 나가는 경우, 그리고 이전 다음 이미지 버튼을 누르는 경우, 그리고 인덱스 메뉴 아이템에 요거죠, 그죠? 예, 요거에다가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올리는 이렇게 경우 네 가지의 경우를 두고 우리가 동작 효과가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 네 가지의 경우를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요. 첫 번째, 이미지 슬라이더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는 경우, 이건 이미 설명했죠, 그죠? 보세요. 외부에 이미지 출력 효과, 출력하는 이 영역 밖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존재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재 마우스는 슬라이더 메뉴 밖에 있는 상태이므로 오토플레이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것을 어디로? 이 안으로. 그죠?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우스 커서가 이미지 슬라이더 영역 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오토플레이가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죠. 오토플레이가 멈춰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사용자가 이걸 딱 마우스 커서를 오버 상태로 올렸을 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마우스 엔터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이벤트를 사용했을 때, 얘가 멈춰 있어야 우리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다른 이 페이지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이게 첫 번째, 이미지 슬라이더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볼게요. 두 번째는 이미지 슬라이더 밖으로 마우스 커서가 나가는 경우, 이건 반대가 돼야 되겠죠? 1번과, 그죠? 현재 마우스 위치가 여기에 올라가 있다면 당연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마우스 커서는 이미지 슬라이더 영역 안에 있는 상태이며 오토플레이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여기 있다가 외부로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영역 밖으로 나왔어요. 슬라이더 영역 밖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다시 오토플레이 기능을 스타트, 그러니까 마우스 리브라는 이벤트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죠. 이 오토플레이가 다시 실행이 돼야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이미지 슬라이더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 오토플레이는 다시 동작해야 된다라는 게 원래적으로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봤듯이. 자, 요게 바로 이미지 슬라이더 밖으로 마우스 커서가 나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동작 효과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죠. 이전 페이지 버튼, 그리고 다음 페이지 버튼, 이 놈을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터져야 될 동작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를 눌렀을 때는 이전 이미지를 클릭하는 경우, 그죠? 이전 이미지를 클릭하는 경우 출력 효과와 함께 이전 이미지, 이전 출력 효과 뭡니까?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이게 먼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페이드 인, 오른쪽이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전 페이지가 들어오면서 페이드 인 효과, 그게 바로 이전 출력 효과였잖아요. 그죠? 앞에서 본 그거와 함께 이전 이미지가 출력되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 이미지의 인덱스,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배열로 받아가지고 jQuery 변수로 우리가 EQ 메서드를 통해서 자 인덱스를 우리가 값을 알아내서 그거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이게 바로 0번째가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일 경우에 5개의 이 이미지 슬라이더가 5개가 있다면 4번째가 5번째가 되잖아요. 배열이니까. 그래서 0번째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뜨는 이미지 슬라이더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백을 누르면 두 번째 게 보여야 되나요? 아니죠. 5번째가 보여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0번째일 경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미지가 딱 나타났을 때, 그때 요걸 눌렀을 때는 바로
5번째, 인덱스로 보면 4번째 이미지가 이전 출력 효과와 함께 출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요거를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죠? 0에서, 그러니까 1에서 5로 갈 때. 그죠? 예, 요게 바로 이전 이미지 효과를 우리가 구현할 때 큰 값이 들어왔다고 해서 큰 값이 들어오고 뭐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간에 자, 첫 번째 얘가 있는데 여기서 백을 눌렀다. 이전 이미지를 눌렀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이미지가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죠? 그와 반대로 다음 이미지 효과를 눌렀을 때는 말 그대로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는 경우는 다음 출력 효과와 함께 뭡니까? 이거는 눌렀을 때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패스라는 두 번째 이 이미지는 페이드 아웃으로 사라질 것이며 세 번째 이미지가 페이드 인으로 들어올 거죠. 그죠? 들어와서 이게 바로 다음 이미지, 다음 출력 효과와 똑같죠. 그래서 그거와 함께 다음 이미지가 출력되어야 한다. 단 말씀드린 바대로 다섯 번째의 이미지, 즉 네 번째 인덱스, 그죠? 만약 이미지의 인덱스가 네 번째일 경우에는 다음 이미지를 눌렀을 때, 다음 이미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첫 번째 이미지, 즉 0번째 인덱스의 이미지를 출력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0번째 이미지가 다음 출력 효과와 함께 출력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얘하고는 이제 서로 페이드 인 아웃에서 반대로 된다는 것과 그리고 얘는 다음이고 얘는 이전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면 1번째에서 첫 번째에서 백을 눌렀을 때는 다섯 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미지에서 다음 이미지를 누르면 첫 번째로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코드를 우리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는 인덱스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전 강의가 아니죠. 제가 강의 초반에 실행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자, 요런 인덱스 메뉴가 있었고 요거 하나를 인덱스 메뉴 아이템이죠. 그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내가 요거 첫 번째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했어요. 오버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색깔은 사라지고 얘가 선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클릭이 아닌데 이거 오버인데 또 클릭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마우스 오버라고 할게요. 마우스 오버 이렇게 할게요. 참 이런 실수를 또 계속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바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꾸고요. 자, 그래서 마우스 오버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선택된 이미지가 두 번째죠. 그런데 신규로 선택한 이미지가 1번이라면 첫 번째라면 이 이미지는 이전 출력 효과와 함께 첫 번째 이미지가 출력이 되어야 한다.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음 다섯 번째에 마우스 오버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얘는 다음 이거하고 똑같지만 이걸 눌렀을 때는 이렇게 가죠.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선택된 이미지가 두 번째이고 그리고 신규로 선택한 이미지가 다섯 번째라면 이미지는 다음 출력 효과와 함께 다섯 번째 이미지가 출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동작 효과의 마지막 효과인 동작 효과인 인덱스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지 슬라이더에 대한 동작 효과를 자세하게 알아봤죠. 뭐 제가 이미 바 메뉴부터 뭡니까 폴더 아코디언 메뉴 그거를 우리가 구현하기 전에 이미 분석을 같이 이렇게 해봤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분석 단계 부분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매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거듭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죠?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감을 잡고 하나하나씩 스케치 하듯이 그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그려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림을 만들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 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분석을 앞에서 봉사가 한 것을 토대로 이미지 슬라이드를 직접 한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실력이 두 번째 폴더 아코디언까지 따라오셨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 강의까지만 듣고 이론 부분만 듣고 여러분들이 이 PPT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이미지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뭐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생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얼만큼 생각하고 내가 얼만큼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으면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실제로 느껴본 것이고 학생들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다시 반복을 해보고 다시 듣고 하라고 제가 진짜 이 강의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다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강의로 찍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강사님은 저렇게 푸셨구나.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비교가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막혔는데 저렇게 풀어나가시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잖아요. 그렇게 느끼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또 올라가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더 이상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분석을 반드시 해 주시고 스케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기능을 쪼개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구현하기인데요.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요구사항에 맞게끔 이미지 슬라이드를 구현을 하는데요. 진행 방식은 바 메뉴 만들기와 그리고 폴더 아코디언 메뉴 만들기와 동일하게 여러 기능을 쪼개서 여러 단계로 나눠 조금씩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품화를 시켜서 조금씩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하고 테스트 코드를 넣어서 테스트가 돼서 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8단계로 나누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전 이미지 그리고 다음 이미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며 세 번째는 인덱스 관련된 메뉴를 처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이벤트가 터지는 부분을 발생을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오토플레이 자동 전환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전환을 할 때 옵션을 우리가 따로 처리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단계에서는 캡슐화를 적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슬라이더에 플러그인, jQuery 플러그인을 제작을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위의 단계에 따라서 한 단계씩 실습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전 27장, 6장을 진행해 왔듯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제 능력껏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슬라이더에 대한 분석하기 부분을 디테일하게 봤고요. 그리고 그 구현 단계의 방법, 그죠? 8단계로 나뉘는 그 기능별로 단계를 다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레이아웃부터 시작해서 플러그인 만들 때까지 하나하나의 기능을 자 제가 인강으로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